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엔 투자론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파트는요, 천천히 나갈 겁니다. 우리 현금 수지 측정은요, 거의 100% 시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분복귀 계산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지분복귀액은,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전 시간에는 취득해서 운영한 다음에 처분에 대한 우리 임대료 수입을 내는 현금 수지였어요. 처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은 양도 차익이에요. 자, 그래서 자, 저번 시간에 제가 20억이 총 투자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20억을 봤을 때 내 돈 10억은 지분 투자라고 하고요. 지분 투자액. 그 다음에 10억은 빌린 저당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분이요. 처음에 취득 시 들어와서 운영 때 하는 게 아니라 처분 때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을 취득해서요. 만약에 20억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돈이 팔면서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이 복귀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지분 복귀액의 계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바뀌어요. 매각입니다. 그래서 매각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25억이라는 양도 차익부터 들어갑니다. 양도 25억이라는 것은 매도 가격입니다. 이게 양도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총 매각 대금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총 매각 대금이다. 자, 그럼 매도 가격에서 경비를 빼죠. 그래서 매도 경비를 뺍니다. 이 매도 경비라는 게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에 나오겠지만 중개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앞쪽과 똑같은 게 자, 순매도액이 나오겠죠. 총에서 경비를 빼니까 순매도액이 나오고요. 자, 우리가 10억에 대한 저당을 빌려서 5억의 원금을 상환했으면 아직 잔액이 5억이 남았습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똑같이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전 지분복귀액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다르죠. 지분복귀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나오는 게 세후 지분복귀액이 됩니다. 그럼 앞쪽과 똑같이 자, 이거는 전체 총매각 대금 순 경비를 뺐죠. 자, 빚을 뺀 다음에 세전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고 세후는 세금 공제했죠. 자, 그럼 매도 경비는 충분하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경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이고요. 자, 10원 빼면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인데 자, 어떻습니까? 요건 달라요. 자, 그래서 앞쪽에서 빼는 것은 경비 내고 경원세, 은행에 빚 갚고 그 다음에 세금 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좀 편법으로 비비세라고 했죠. 자, 비비세. 자, 그러면은 자, 빚이요. 남아있는 빚이 없을 수 있죠. 순소득과 세전지분복귀 같을 수 있고요. 자, 양도 차익이 안 납니다. 세전지분복귀과 세후가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소득세는 제가 기본 강의에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100% 시험에 나와요. 자, 넘기시면은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자, 우리가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어림셈법은 그냥 가볍게 봅니다. 어림셈법은. 출제 빈도가 높지 않고,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할 텐데요. 자, 어림셈법은
어림 잡아서 보는 거예요. 합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자, 주목구시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1억이라는 것을 총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액이 나가요. 근데 앞서서 배웠던 게 순영업소득이 순수한 임대료잖아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매년, 자, 2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본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해서 내가 2천만 원씩 매년 2천 하면 5년을 자본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송수법이라는 것은요, 송수는 배수예요. 그래서 몇 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알고 싶은 게 올라갑니다. 자, 투자액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1억이라는 투자액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순소득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배수가 있잖아요. 5배. 그러면은 이거를 순영업소득 승수라고 하고요. 얘가 제일 잘 뜨거든요. 그래서 얘를 자본회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수법은 회수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자본회수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5년이 경과된다는 거죠. 자, 5번. 그러면 이 회수기간이 짧은 게 좋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소득, 송수라는 게 타겟상하고요. 근데 수익률법은 역수예요. 역수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냐가 중요한 거고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중요하죠. 그러면 수익률법이라는 것은 몇 퍼센트냐를 따지는 거죠. 자, 역수니까요. 자, 이거는 수익이 중요합니다. 2천만 원에 대한 수익이 1억에 대해서 20%죠. 그럼 수익률은 높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다. 자, 그럼 얘와 얘의 역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역수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기본적인 개념만 갖고 갈게요. 어림세법입니다. 어림세법은 자본회수기간법이라는 승소득 승수가 중요합니다. 얘가 짧아서 좋아요. 그럼 얘가 클수록 회수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박스에서는 순소득 승수에만 자본회수기간만 체크를 해두고요. 수익률은 역수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시장 가치를 또 고려하지 않는 비율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비율분석법.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는 식 자체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비율분석도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데요. 비율을 갖고 따져요. 비율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요. LTV라고 했어요. LTV. 이건 담보인정비율입니다. 인정비율. 그래서 자, 우리가 좀 편법으로 L을 2 나눈다, V를 나눈다. L은 론이고 V는 부동산 가치입니다. 론, 부동산 가치. 그래서 이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에요. 융자액의 비율.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1억이다. 그러면은 70%다. 7천만 원이 융자액이 되겠죠. 이렇게 가져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자, 얘와 얘는 다른 비율입니다. 자, 부채 비율은 자, 이거는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인 자본이 자기 자본의 몇 배냐는 뜻이죠. 그럼 타인 자본은 부채로 나왔었고요. 부채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자, 자기 자본이 지분이에요. 지분. 그래서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자, 이거는 틀려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자, 예를 들어서 50%를 빌렸다라고 한다면요. 타인 자본이 50%면 나도 50%니까 1이 됩니다. 자, 1은 1배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채 비율이 100%라는 것은 타인 돈과 내 돈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자, 연관은 되는데요. 얘가 만약에 80%로 바뀌어봐요. 그럼 1억에서 8천 빌리면 난 2천을 낸 거거든요. 4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80%면 나는 20%밖에 안 된 거죠. 그럼 4배죠. 자, 그럼 400%가 되거든요. 자, 다른 비율이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관련이 있는 게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커집니다. 왜냐면 이게 올라가니까. 그죠? 그것만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인문 과정에서는요. 대부 비율.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다. 자,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박스에 대부분이 증가할수록 부채 비율도 증가한다.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가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부채 감당률, 채무이익률 별표. 자, 이거 또 잘 나오는 건데요. 자,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봐요. 커야 되냐, 낮아야 되냐. 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상가,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된다는 건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은행이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봅니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을 보는 거죠. 자, 그럼 부채 감당률이 높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영업수지 계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우리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상업용 상가를 할 때 임대료를 더 벌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이 부채를 갚는 서비스액이라는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면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보다 커야 돼요.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1을 초과해야 된다 그래요. 1이어도 위험하거든요. 차입대 대출자. 자,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능력이거든요. 자, 이게 많아야 우리가 갖고도 남는 잔액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부채 감당률 별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이 1보다 작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순소득이 부채를 감당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비율은요. 채무불이익입니다. 채무불이익률. 자, 이 비율은 딱 보더라도 채무불이익률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반대로 우리가 위는 나가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배웠던 영업경비라는 게 있었죠. 영업경비와 우리가 경비 나가고 은행에서 빚을 내죠. 부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부채 서비스에. 자, 이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효는 여기만 유효하게 여기만 유효가 쓰게 됩니다. 유효 절개에서 우리가 얘가 많으면 안 된다. 작아야 된다. 채무이익률은 자, 유효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자, 밑에 보시면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유효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만큼 채무이익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이게 크다는 것은. 이를 초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들어온 수입이 나가는 지출이 더 많아서 위험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좀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있습니다. 자, 어림세법은요. 우리가 어림셈이에요. 자, 그래서 1억으로서 매년 2천씩 번다면 매년 소득이 똑같다는 가정에서 처분식만 아니고 운영식에 대해서만 본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 화폐 시장 가치가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있다 1,000만 원 드릴까요? 아니면 3년 있다 1,000만 원 드릴까? 그러면 우리가 1년 있다 1,0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화폐 시장 가치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얘나 아니면 얘네들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죠. 비할인 기법이에요. 그런데 할인 현금 수집 문서법은 100% 지급 나옵니다. 되게 중요해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얘는 좀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 안 했는데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리로 갈게요.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어떻죠?
자,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와 현금 흐름은 현금에 들어온 거 나간 걸 분석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볼까요? 자, 들어갑니다. 내가 1억을 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번다 라고 본다면요, 내가 1년 후에는 미래고 지금 현재 가치야.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얘기합니다.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얘기하죠. 그럼 내가 낸 거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확실한데 미래 수익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다. 자, 그럼 우리가 불확실하니까 위험이 따라요. 자, 그러면 내가를 현가로 할인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할인을 해서 현가, 현가를 똑같이 돌려와야 돼요. 그럼 현금 수지를 분석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갔던 현금 유출보다는 유입이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지표를 봐요. 유입과 유출. 자, 간다.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의 할인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유입은 앞쪽에서 운영과 처분이 있었어요. 자, 그럼 운영은 자, 임대료고요. 처분은 양도차익이죠. 자, 그러면서 세후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매기간으로 봐요. 그러면 유입이 유출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금 유출의 현가로 가죠. 자, 그래서 유출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하죠. 그래서 운용과 처분을 따지고요. 한 해가 아니라 매기간이다. 그 다음에 세후로 따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볼게요. 기초합니다. 여기 갈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여러 해라는 것은 한 해 소득이 아니라 매 기간 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득이 운영에 대한 임대료만 아니라 자본이득도 모두 고려하더라. 그 다음에 세후소득으로 가더라. 이렇게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순영가법으로 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순영가법으로 갑니다. 자, 순영가법은요, 우리가 기본 과정이다 보니까, 입문 과정이니까 수는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처분보다는 운영만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에서, 자,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을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은 계산 방식을 모르니까요, 현재 가치로 돌려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1억 나왔는데 3억 3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할인했더니 3억이 됐다고 보세요. 그럼 3억에서 1억을 빼면 2억에 대한 내가 현재 가치에 대한 그 순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그 순효가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순효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고요, 0보다 작으면 기각한다. 여기까지만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수라는 건 분수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 자, 들어갈게요. 자, 수익성 지수는요, 자, 수익성 지수는 항상 분수예요. 그래서 항상 분수이기 때문에 지수하면 앞에 게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 수익성 지수는 나눕니다. 아까는 빼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가. 자, 그러면 1억은 내가 현재 가치니까 합해시한 가치를 고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3억 3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이 필요하죠. 그래서 3억이라고 임의적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1억 투자해서 3배를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억이라는 3배만큼 3배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수익성 지수는요, 최소한 1은 넘어야 돼요. 그래서 1을 커야지만 내가 1배수를 넘는다는 거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처음이니까요. 아, 그렇구나. 순효과법은, 순효과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서 2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면 이 금액이 플러스가 되니까 이 순효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는구나. 자, 수익성 지수는 아, 나누는구나.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유입을 유출 나눠서 내 3억이 들어왔다면 1억이 나갔다. 3배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자, 볼게요. 자, 좀 어려운데요. 세 번째가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 내부 수익률이 우리가 앞쪽에서 말했던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는 내가 투자하려는 자체입니다. 그래서 A 대안을 선택하려고 하죠. 근데 요구 수익률을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됩니다.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지만 돼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 그래서 이거는 요게 좀 어려워요. 아직 우리 합해시장 가치를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가볼게요. 자, 이따 책에서 제가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와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쉽게 이해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년 후에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법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같게 하려면요, 할인율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공식은 제가 안 적습니다. 그럼 할인율이 필요한데, 자, 이 할인율이 몇 퍼센트 할인을 했느냐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이 할인율은, 자, 이건 기대 수익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년을 기준으로 했다. 그럼 1억에서 우리가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면, 자, 1.2배를 또 번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1억에서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죠. 자, 이 20%라는 게 할인율이 되거든요. 그럼 얘를 같게 하려면 할인율이 필요하죠. 공식은 아직 제가 적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거든요. 그 내부 수익률이 20%면 요구 수익률을 갖고 와서 커야지만 투자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 들어갑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제가 체크하는 것만 체크하십시오. 자, 들어갑니다. 2번 갑니다. 순효과법이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요. 그래서 이 기억 중요합니다. 기억. 순효과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소득이죠. 항상 세후로 간다. 세후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최초의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현재 값의 차이를 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순효과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현금 유입 현가에서 유출 현값을 공제해서 0보다 큰지를 봅니다. 박스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요.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그래도 기본 강의여서도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박스에 독립적인 경. 독립적이라는 건 무슨? 대안을 봐요. 하나씩. 그래서 만약에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억이면 투자하는데 마이너스 2억이면 기각되겠죠. 마이너스 1억도 기각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플러스 1억이면 투자하죠. 그럼 둘 중에 선택하는 게 상호 배타적입니다. 그럼 상호 배타적은
둘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죠. 당연히 순효과가 큰 게 낫다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상호 배타적일 때는 순효과가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자. 이렇게 되고요. 자, 수익성 지수는 나눈 겁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라는 건 지수는 앞에 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수익이죠. 우리가 유입을 알고 싶습니다. 현금 유입의 현값을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넘겨보시면 식이 나옵니다. 식에서 할게요. 보시게 되면 자, 나누기로 돼 있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유출 나눕니다. 1억에서 내가 3억 3천을 평가시켰다. 3억이다. 그럼 1억 투자해서 3억은 3배 벌었다는 거죠. 일로 비교해요. 그래서 자, 의사결정이요. 독립적인 투자는 하나씩 봤을 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건 끄집어냅니다. 상호 배타적은 그 중에서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거 선택해요. 자, 그 다음에 내부순위법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자, 내부순위법은 자, 이게 기대순위래요. 예상된 현금 유입 평가와 현금 유출 평가를 서로 같게 하죠. 그럼 내가 유출을 1억, 자, 1억이라고 하고 유입을 1억 2천이라고 한다면 1억 2천을 1억으로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1억으로 바꾸려면 할인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약간 편법인데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계산하면 좋은데요. 1억을 내려요. 투자 금액을. 그 다음에 1억에서 1억 2천에 2천을 올리게 되면 20%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게 기대순위면서 나누게 되면 할인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순위라는 20%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자, 현금 유입 평가와 현금 유출을 같게 한다면, 자, 유입과 유출을 같게 해요. 그러면 3억과, 만약에 3억이 같아지면 0이 되잖아요. 순효과를 0으로 만들고, 3억과 3억이 같아지면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입니다. 그래서 내부 순위는 순효과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자, 내부가 요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밑에 마지막 투자 결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아직 안 한 건 있지만. 자, 이렇게 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요보다 커야 됩니다. 기대가 내부 순위와 똑같은 거고요. 순효과가 0보다 커야 된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커야 된다. 편입 비용률과 수익성 지수는 동일합니다. 편익이 올라가고 비용이 내려가거든요. 1보다 커야 된다.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된다. 자, 시옷하고 이용을 좀 해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자, 요거만 하고 이제 투자로는 이제 요걸 정리를 할게요. 자, 시옷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투자자가 목표하는 회수 기간이 있어요. 자, 목표 회수 기간이 나는 5년만 걸리면 그 안으로 투자하겠다. 5년보다 작으면. 그래서 내 회수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이 회수 기간이 자본 회수 기간인 순소득 순서였잖아요. 그럼 내가 2년 남았다. 이게 크다는 것은 이 목표했던 것보다 내 기간이 작아서 투자한다는 얘기죠. 크거나 갔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직 이익은 안 늘어났지만 회계적 이익률은 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투자한 회계적 이익률이 자,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표했던 목표 이익률보다 많이 나와야 된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적 이익률이 크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현가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는 자체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죠. 현가가 들어가는 게 고려해요. 그러니까 해수기간,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 현가회수 기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따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다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자, 이거는 할인율이 커지다 보니까 금액이 작아져서 단순 회수 기간보다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좀 힌트를 준다면 현가라는 게 들어가는 게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론에서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투자 분석기법인데 특히 얘네들은 거의 99%예요. 특히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요.
할인 현금수지문서법은 자, 할인 현금수지문서법은 할인 미래가치 현재가치로 바꿔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신용가법, 내부순위법, 수익성지수법을 자, 입문과정에서 기초적인 것만 잡아주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기본관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부동산 금융론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